한국은 경유지에 불과한 나라지 뭐. 그게 제가 인천에 도착하기 전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48시간, 2번의 우연과 1번의 실수 속에서 제 모든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30개국을 돌며 쌓아온 자부심이 한국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쓰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승무원 마야입니다. 32살, 8년 경력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왔죠. 하지만 그 많은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글쎄요. 제 여행 일지에서 그저 별 5개 만점에 별 2개짜리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별 반 개도 주기 아까웠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그냥 중국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잖아. 이것이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동료 승무원들과 나눈 대화의 전부였어요. 뉴스에서 삼성, 현대 같은 기업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는 인식뿐이었죠. 제가 담당하는 동남아 노선을 타고 가는 도중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변경되어 인천공항에서 하루 이틀 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호텔에서 쉬다 오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을 지나며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저 빽빽하게 들어찬 건물들과 산이 어우러진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역시 그냥 아시아의 또 다른 도시구나라고 생각하며 착륙을 준비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마치 미래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러시아의 셰레메티예보 공항도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도 이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터미널 내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광활한 공간의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빛이 가득했죠. 사람들로 북적이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어요. 특히 면세점의 규모는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컸습니다. 여기서 쇼핑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승무원 대기실로 향하던 중 한 공항 직원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더니 러시아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야 코즐로바님,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숙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더구나 러시아어로 말을 걸어온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천공항은 외국인 승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에 능통한 직원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리 탑승객 명단을 확인해서 말이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공항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직원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봤죠.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마주친 공항 직원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띠고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뭔가 다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짧은 경유에서 얼마나 큰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러시아의 어떤 도시와도 달랐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고층 빌딩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와 공원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경유지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곳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이 놀라웠다면 실제 한국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을 때의 일이에요. 손을 씻고 있는데 문득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가 쏠렸죠. 젊은 남성 한 분이 청소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바닥이 항상 깨끗해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청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좋은 하루 되세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청소부를 그저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사는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젊은 남성이 나이 지긋한 청소 아주머니께 존경을 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실에서요. 이 작은 장면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환승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우선 너무나 청결했어요. 바닥에 껌 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벽면은 반들반들 광이 났죠. 그리고 놀라웠던 건 열차 안의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집중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차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러시아의 지하철처럼 시끄러운 대화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한 정거장을 지날 때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백발의 노인 승객이 타자 그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인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그저 미소로 답하고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는 점이에요. 그 행동에는 어떤 과시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여긴 뭔가 다르다. 제 머릿속에 균열이 더 깊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당연한 듯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기한 광경을 또 목격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자 차량들이 완벽하게 정지선을 지키며 서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빨간 신호에도 슬쩍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은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길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빨간 신호를 철저히 지키며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러시아의 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조밀하게, 더 계획적으로 지어진 도시 같았어요. 침대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제가 알던 그저 중국 옆에 붙은 나라일까요? 분명 겉보기에는 현대적인 아시아 국가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흐르고 있었어요. 질서, 배려, 존중. 이런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창밖의 한국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무원 일정상 하루밖에 없는 자유시간이었지만 호텔 방에만 있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제 발걸음을 밖으로 이끌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직원에게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경복궁, 영동, 북촌한옥마을이 가깝습니다. 지하철로 쉽게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혼자 서울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곧 길을 잃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 줄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경유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표면을 긁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도요. 가방에 지도와 간단한 회화책을 넣고 호텔을 나서는 순간 가슴 한편에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분명 평범한 경유지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니었죠. 호텔을 나선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된 안내서가 있다면 좋겠다 싶었지만 영어로 된 표지판만으로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며 세계 각국의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그 어느 곳보다 복잡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경복궁이라 3호선을 타면 되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티켓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어까지 언어 선택이 가능했어요. 제 모국어로 안내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가요? 티켓을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역은 경복궁역입니다.
경복궁역.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수많은 출구에 당황했어요. 출구가 6개나 있었고 각 출구마다 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을 찾아봤지만 경복궁이라는 글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하지? 지도를 꺼내 들었지만 제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말이 화면에 떠올랐죠. 저는 감사함에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복궁에 가고 싶어요.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대답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으로 번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5번 출구를 가리키며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녀는 자신의 수업이 1시간 후에 시작하니 괜찮다고 말했죠. 제 이름은 수지예요.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 출구를 함께 나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3학년 학생이었어요.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쑥스럽게 웃었죠. 와, 한국은 정말 아름답네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넓은 대로를 지나갔습니다. 양쪽으로 줄지어선 나무들과 깨끗한 보도블록.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아름다운 도시지만 서울에서 느껴지는 정돈된 미학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친절하게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광화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수지의 제안에 카메라를 건넸고 그녀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함께 셀카를 찍자고 제안했죠. 처음 만난 외국인과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계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친절함이 제 마음의 벽을 허물어 놓은 듯했어요. 경복궁을 둘러본 후 수지는 수업 시간이 가까워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근처 식당들과 카페를 알려주며 지도에 표시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주며 말했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마야 씨.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수지가 추천해준 전통 찻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벽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한산성 당일 투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세요. 포스터에는 웅장한 성벽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설명을 읽어보니 오늘 오후에 투어가 있다고 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머지않아 결심했습니다. 이왕 온 김에 서울 외곽의 모습도 보고 싶었거든요. 카운터에 가서 투어 예약을 했습니다. 직원은 제가 러시아인이라는 걸 알고는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3시간 후 이곳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했죠. 그동안 명동 쇼핑거리를 둘러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명동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를 때우기 위해 나선 서울 탐험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수지라는 친구를 만난 것과 경복궁의 웅장함을 직접 목격한 것, 그리고 이제 곧 남한산성으로 향하게 된 것까지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이어졌지만 어쩐지 필연적으로 느껴졌어요. 명동의 복잡한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그저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더 놀라운 만남과 경험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죠. 남한산성 투어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웅장한 성벽과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죠. 특히 청나라의 침략 속에서도 버텼던 조선 왕조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 건물들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문득 가방을 확인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가방을 뒤져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호텔 키카드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럴 수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투어 중 여러 곳을 들렀으니 어느 지점에서 떨어졌을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옆자리 한국인이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 가이드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이드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라면 분실물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버스가 명동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저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신용카드 분실 신고, 호텔 키카드 재발급, 할 일이 산더미였죠. 그런데 버스 창문 너머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명의 여고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의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 그들 앞에 섰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현금 8만 원과 카드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손짓과 간단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남한산성 화장실에서 지갑을 발견했고 호텔 카드를 보고 외국인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들도 같은 투어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었고 버스가 이 정류장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달려왔다고 했죠. 갑자기 한 소녀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삼겹살 먹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저었더니 소녀들은 신나게 수군거리더니 근처 식당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맛있는 삼겹살집 있어요. 5분만 걸으면 돼요. 소녀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며 급히 떠났고 저는 그들이 추천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고기 굽는 연기와 맛있는 향기가 가득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은 한글뿐이라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랐는데 직원은 제 난처한 표정을 보고 삼겹살을 추천해 주었어요. 고기가 나오자 그는 옆에서 쌈 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했어요. 손짓과 표정으로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과 쌈장을 더한 다음 상추를 접어 한 입 크기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가 완성한 쌈을 건네주었고 한 입 빼어 물자 놀라운 맛의 조화가 입 안에 퍼졌어요. 고기의 고소함, 상추의 신선함, 양념의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맛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요. 직원은 제가 직접 쌈을 싸볼 수 있도록 재료들을 가까이 밀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그의 인내심 있는 지도로 곧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갔을 때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러시아 손님은 처음이네요. 2년이니까 할인해 드릴게요. 계산서를 보니 원래 가격보다 3만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나라의 일상인 걸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겨우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했어요. 지갑을 찾아준 여고생들, 쌈 싸는 법을 가르쳐준 직원, 할인해준 사장님. 이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경유지로만 생각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되었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새롭게 보였어요. 네온사인의 불빛보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미소가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경유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활기찬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제의 경험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삼겹살집 영수증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죠. 오늘은 비행기가 저녁에 출발하기 때문에 아직 서울을 더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도시가 보여줄 것이 또 있을까? 호텔 조식을 먹은 후 저는 가볍게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지도를 확인하니 근처에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투어 가이드가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추천했던 곳이었죠.
서울의 아침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지하철역은 붐볐고 커피를 손에 든 회사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피스 빌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물줄기와 그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청계천 근처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 한 분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갑자기 균형을 잃었어요. 손수레가 기울어지면서 안에 담긴 과일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학생 2명과 정장 차림의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즉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흩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직장인은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말이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직장인 남성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학생들은 재빠르게 과일을 손수레에 담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팀워크처럼 서로 말없이도 완벽하게 협력했죠. 더 놀라운 건 도로에 멈춰선 차량들의 반응이었어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어느 운전자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모스크바였다면 벌써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운전자들의 짜증 섞인 고함이 이어졌을 테니까요. 3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과일이 손수레에 다시 담겼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그들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남성이 지갑을 꺼내더니 할머니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어요. 어머니, 과일 좀 살게요. 이거 주세요. 그는 사과 몇 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사과의 가치는 10,000원보다 훨씬 적어 보였어요. 학생들도 각자 5,000원을 내며 귤 몇 개를 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과일을 건네주었죠. 도움을 준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고 할머니는 다시 손수레를 끌며 길을 건넜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깊은 깨달음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의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요. 잠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본 한국은 이전에 갖고 있던 선입견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젊은이, 지갑을 돌려준 여고생들, 삼겹살 먹는 법을 가르쳐준 직원, 그리고 지금 본 횡단보도에서의 장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약한 이를 돕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였어요. 러시아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배려의 문화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 물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공기는 분주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그 안에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었죠.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유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에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와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을 기념할 무언가를 사고 싶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서도 이 순간들을 잊지 않도록 제 심장이 움직였던 그 감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거리를 걸으며 작은 기념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던 중 아름다운 자개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관광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공예가 담긴 작품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처럼 소박하지만
깊은 아름다움이 있었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열쇠고리를 예쁘게 포장해 주었고 저는 그것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인천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물들어 있었어요. 단 이틀 만에 저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거리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물들, 현대적인 카페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경유지에서 마음의 목적지가 된 이 도시는 이제 제 인생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치 사진으로 담아두고 싶은 마음이었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그리고 주변의 산들까지 이 모든 것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구나. 버스는 고속도로를 따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자니 이틀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지갑을 찾아준 여고생들, 삼겹살집 직원의 친절함, 그리고 오늘 아침 본 횡단보도에서의 감동적인 장면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다시 한번 그 웅장함에 감탄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단순히 건물의 크기와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지만 이제는 그 속에 깃든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가 보였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서비스, 모든 것이 여행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죠. 체크인을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아 면세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화장실에 들러야 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길,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날 만났던 그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믿기 힘든 우연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화장실 입구를 닫고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보셨습니다. 순간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 러시아 손님, 또 오셨네요.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친근한 미소와 반가운 눈빛은 언어를 초월해 전해졌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한국 좋아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저에게는 깊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좋아요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나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네, 정말 좋아요.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제 진심 어린 대답에 아주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해준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또 오세요. 한국 좋아요. 그 짧은, 그러나 따뜻한 대화를 마치고 화장실을 사용한 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여행의 마지막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운명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만남은 제 마음에 또 하나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상품들이 즐비했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한국 전통 공예품을 파는 작은 가게였어요. 그곳에서 자개로 장식된 아름다운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도심에서 본 것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죠. 이건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증거야. 작은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느낀 따뜻함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열쇠고리를 가방이 아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손에 쥐고 있고 싶었거든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도시 풍경, 멀리 산들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경유지? 아니야. 다음엔 목적지로 오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잠시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자개 위에 새겨진 한국의 전통 문양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하고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 이렇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기내에서 열쇠고리를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겨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 지하철에서 목격한 자리 양보, 지갑을 찾아준 여고생들, 삼겹살 먹는 법을 가르쳐준 직원,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도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난 청소 아주머니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중국 옆에 붙은 나라, 삼성과 현대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진 곳으로 다가왔어요. 다음에 올 때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동료 승무원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도 바뀔지 모르니까요.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높이며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이제 하얀 구름 바다뿐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열쇠고리를 손바닥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따뜻함이 손을 통해 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듯했어요. 고마워, 한국. 러시아어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었어요. 짧은 경유지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한 목적지가 된 한국. 기내식이 나오고 영화가 상영되고 다른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어요.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물건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이 열쇠고리는 제가 돌아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한국. 오늘 한국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가 되어버린 한 러시아 승무원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감동보리는 앞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순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동보리였습니다.